지금부터 2016년도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정기 관광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석기 유적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석기 유적으로 우리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그 연천 정곡리, 주먹도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원 검은모루. 이게 이제 그 동굴이 되죠. 주로 이제 동굴 쪽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전기에서 후기까지 모두 나온 이제 석장리 유적, 뭐 이런 것 등이 유명하죠. 양양오산리는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형에 가까운 그 움집 자리가 유명하고요. 신석기 뭐 이거 외에도 뭐 잘 알아둘 것이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뭐 이 정도는 뭐 잘 아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누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 여러 가지 고등한 그러한 사상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든 만물의 영혼, 그걸 이제 정령이라고 그러죠. 정령, 애님이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 그래서 애니미즘.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뭐뭇은 중국 요령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지만 한반도 남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요령 지역과 관련된 그런 요령식 토기를 비파, 기타처럼 생긴 게 있죠. 비파형이라고도 하죠. 반대로 이제 그 한국식 동검은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그러죠, 보통.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2015년 7월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 군데가 있죠.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익산, 요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다 공주가 2개 있고 부여, 익산이 있는데 익산 하면은 뭐 당연히 미륵사지 석탑이 유명하죠. 이건 당연히 되겠고요. 부여는 이제 그 부소산성, 요 산성으로서 부여산성, 여기 중요하고 공주의 또 산성에는 공산성이 유명하죠. 정답은 1번인데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이쪽 역사 유적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네요. 다음 4번 삼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제 놀이사치계는 성왕 때 불교를 전해주었다. 맞습니다. 신라는 조선술, 축제술 이런 것 등을 전해주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백제 왕인이 있죠. 아직기야 왕인이 유명한데 주로 이제 유학과 관련된 거죠.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주었다. 자, 정답은 바로 4번인데 고구려의 담징은 천문학과 역법을 전해주었다. 담징은 이제 그 문방사구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제조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당벽화 이게 유명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삼국시대 금성문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택지적비. 이거 이제 백제 그 의정왕 때 재상이죠. 이 사람의 이 사택지적을 통해 백제인들의 유학 사상이 아니라 여기에는 불교와 도교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 진흥왕대의 정복사업 한강 상류 지역과 관련된 것이죠. 이게 바로 맞는 내용이고요. 진흥왕의 정복 사업은 단양 적성비를 포함해서 4개의 순수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신서기성, 자, 이건 이제 신라, 아마 진평왕 때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도교가 아니라 임신년에 두 화랑이 유학을 뭐 책을 몇 권 띄겠다 언제까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학 능비를 통해 장수왕의 평양천도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니죠. 광개토 대학 능비를 조성한 것은 장수왕은 맞지만
이건 이제 장수왕 2년에 있었던 일이고 평양천도는 427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백제시대의 왕과 주요 업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근초고왕 백제 최전성기 임금이죠. 4세기 중후반 박사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을 했습니다. 문주왕 때 475년 사비천도가 아니라 웅진청도가 되겠죠.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무령왕 때 동진과 교류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남조 양과 교류를 했고요. 미륵사를 창건한 것은 백제 무왕이 되겠습니다. 의자왕의 아버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신라의 전통적 왕후가 아닌 것은 신라는 맨 처음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을 때 거서관이었고요. 거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군장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대 남해왕 때는 차차웅 어떤 그 무당 제사장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 3대 유리왕 때는 이사금 이빨이 많은 사람 탈해와 석탈해와 이제 경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빨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연장자다 뭐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겨우 나이빨로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연맹왕국 시절을 보통 이사금 시절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내무왕 때부터 김씨가 독점 세습하는 대군장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대대로는 고구려의 총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번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고구려와 당이 이제 당 태종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 태종이 대와 그 당시 또 고구려에는 이제 보정왕을 내세운 연개소문 이 강성 인물들 간의 충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고구려는 요소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그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이 되죠. 예. 그래서 598년 수문제 때 고구려가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수나라와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은 수나라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제의 2차 침입. 이 요소지방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그때는 이제 수문제 1차 침입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억리은 틀렸고 바로 니은 디귿이 되겠는데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치열하게 싸운 끝에 격퇴를 시켰고 645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남쪽 비사성에서 북쪽 부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이제 당에 이제 쳐들어오기 전인 이제 631년부터 647년 17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리장성 축조와 관련된 인물이 연기소문인데 이때 영유왕을 제거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됐죠. 니은 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고려시대의 토지 정리와 그 대상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인데 과전은 고려나 조선이나 농민이 아니라 이건 관료들에게 주는 것이죠. 틀렸고 민전은 말 그대로 일반 민도 받을 수 있는 사유지가 됩니다. 향리가 아니죠. 향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외역전이 되겠습니다. 세습이 되고요. 공회전은 관청회와 관련된 거. 여기에 정답이 되겠고요. 내장전은 군인이 아니라 군인은 군인전이라는 세습될 수 있는 토지가 있고요. 직역과 함께 내장전은 왕실과 관련이 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호족에 대한 고려 태조의 정책을 옳지 않은 것은 호족 통합 정책을 했는데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어요. 회유책을 먼저 보자면 유력한 호족에 따라 왕비로 맞이하는 그런 정략 결혼이 있고 귀순한 호족에게는 왕시성을 주는 사성 정책. 그 다음에 향리의 자제를
개경에 불러 사신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향리의 자제를 개경으로 부르는 제도는 바로 일종의 그 인재적 성격, 그건 사신간이 아니라 기인 제도가 되겠고요. 사신간은 중앙의 고관 중에서 자기 연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신간으로 임명을 해서 부장 이하의 향리들을 임명하게 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제도이고, 향리의 자제를 개경에 불러서 수객해 하는 제도는 기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공을 세운 호족들을 공신, 이거 뭐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고려시대 팔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교와 유교가 융합해서, 유교는 뭐 그런 짬뽕적인 성격을 싫어하죠. 불교와 뭐 도교라든지 여러 토속 신앙이 결합이 된 그러한 행사지 유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틀린 내용이고, 태조의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간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매년 정월 대보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아니죠? 이건 보통 이제 11월 15일 이때 시작을 이때 거행을 하게 됩니다. 정월 대보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주변국의 상인과 사신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그 국제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진족 거란, 뭐 탐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묘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서경 천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1, 2, 3, 5년 윤관에 의해서 진압이 된 것이 아니라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파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죠. 이작이 왜난 이후 궁궐이 불탔기 때문에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그러한 운동의 연장선이었죠. 그러니까 풍수도참, 풍수지리.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국정벌과 칭제건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을 활용하는 걸 주장을 한 것이죠. 서경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3번 신진 4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찾는 건, 조선 왕조 건국의 주역이 바로 신진 4대부가 되겠죠. 대표적인 인물 급진파 중에서 정도존이 있겠고, 뭐 조준 이런 사람들. 성리학을 수용했고 학문적 기원을 삼았고,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 과정에서 정계 진출이 확대되었죠. 즉 권문세족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민왕은 반권문세족 정치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 최고 정치기구로 교정도 가문, 이건 최충원이 세운 것이죠. 최씨 무신정권과 관련된 것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14번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전한 건, 무과 예비시험은 없습니다. 문과 예비시험으로 소과가 있었죠. 이른바 생진과 생원진사를 뽑는, 무과는 예비시험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잡과는 분야별로 뭐 산수라든지 법률, 의학 뭐 이런 거 관련된 분야별로 학급별 정원이 있었고요.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과거가 주된 거긴 하지만 뭐 음서 천거 제도도 있었는데, 과거보다는 높이 등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음서 같은 경우에는 2품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되기가 힘들었고요. 천거도 높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상피제, 예를 들면은 이게 서로 피한다는 소리죠. 뭐 아버지 아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한다든지, 수령이 자기 출신지에 임명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조선 전기 정치 상황. 자, 정도전이 나왔는데,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번적 통치 규범, 그리고 재상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재상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왕권을 이제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태종 이방원에서 제거당했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 성종은 사병을 획파하고 호패법을 시켰다. 이거는 성종이 아니라 태종이 되겠죠. 니은도 틀리고, 기역 니은 들어간 것을 모두 빼면은 결국 디귿 니을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4번이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국왕, 의정부, 그 산에 육조가 있죠. 반드시 의정부를 거쳐서 왕께 품신되는 그런 제도이죠. 그 아버지인 태종은 육조 지키제, 의정부를 건너뛰고 육조와 연결되게 하는 제도이고, 그다음에 사간원을 문화성에서 독립을 시켜서 고위 관료들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마음껏 탄핵시키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조선 정조대에 편찬된 법전은, 자, 조선시대 법전 성종 때 경국대전 1485년,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이 있었죠. 1746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1785년,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고종이죠. 대전회통이 최후의 법전 개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 되겠죠. 17번 다음 내용과 관련인 거. 전국 8도의 장관, 감찰, 행정, 사법, 군사, 감자가 들어가죠. 바로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감사라고도 하죠. 수령을 감독하는 거죠. 갑사는 이거는 이제 그 무반이고 무인이에요. 무인.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무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 품계와 녹봉을 받는 그러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3사는 이른바 언론 3사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수령들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몰래 보낸다는 뜻이죠. 18번 조선 전기 문화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간보의 창환. 자, 세종은 모든 분야에 조예가 있었습니다.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박연을 시켜서 궁중음악 악을 정립했고요. 이 정간보라는 것은 일종의 이른바 유량악보입니다. 음의 고조와 장단까지, 그러니까 음계와 박자까지 다 갖춘 그러한 유량악보, 이것을 이제 만들어낼 거죠. 세종 때. 정답은 절대음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향약 구급밤은 이제 고려 시대에, 고려 고종 때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약서가 되겠죠. 판소리 탈춤 성행,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고, 오주연 문장정 상고 역시 조선 후기가 되는데,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백과사전식 그러한 실학과 관련된 그러한 계통의 그러한 문헌이 되겠죠. 이규경은 이덕무의 그 손자죠. 규장각 서울 출신 사검사관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9번 조선 후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자, 조선 후기에는 신분 구조에 있어서 양반층이 너무 늘어나게 돼요. 합법적 방법, 납속, 공명첩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했고, 그만큼 양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양반의 실질적인 권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잔반이 되어서 뭐 일반 농민과 별 차이가 없는 뭐 그런 것. 허생전 보면 잘 알 수 있죠.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걸 이제 남귀 여가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고려 시대까지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고려에서 뭐 고려라든지 뭐 조선 중기 뭐 이때까지.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가면은 시집포 바로 시댁으로 가게 되죠. 이른바 뭐 친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분홍층이 공명첩을, 이름이 비어 있는 이제 그 관직 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매해서 신분 상승, 양반수 늘어나는 것이 납속책과 곡식 바치고 공명첩, 이제 가짜 직첩을 받아서 이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서울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 아까 이덕무 얘기하면서 이규경 할아버지인,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유독공이라든지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서이수.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조선 후기 인물과 작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탁 봐도 여기 김정호 대동여지도가 되겠죠. 대동여지도 철종 때 만들어진 것이죠. 철종에서 대원군 요사이 때 활약하던 인물이죠. 강희안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강희안과 안견이 있습니다. 강희안인 이제 고사 간수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견은 목류도인데 이거는 연결은 맞지만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1447년이고 안평대군 세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꿈에서 본 것을 구현한 거죠. 이상자라는 이제 그 노비 출신 도화서 출신인 그러한 그림. 이건 송화보홀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후기는 아니고 이제 조선 중기 크게 보면 이제 전기에 속하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관한 설명을 준 거.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산업이 농업, 뭐 상공업 뭐 다 발전했어요. 자, 대규모 경작 이것을 우리 광작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이 된 이유가 직파법에서 이양법으로 모내기법으로 변화되면서 1인당 경지 면적 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소작농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대를 내게 되죠. 타조제, 즉 정률제, 보통 이제 병작 관수제에서 50%를 떼갔는데 정액제로 되면서 일정액만 내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서 소득을 더 늘릴 수가 있었죠. 정답은 4번인데 해동통보, 뭐 사만통보, 해동중보, 은병이라고 불리는 활구 이런 건 다 이제 고려 시대와 관련된 거죠. 고려 숙종 때 많이 나타난 화폐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그러면 뭐 상평통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22번 독립협회 옳지 않은 거. 자, 개화파 지식인 이 태운 사람 자체가 개화파의 대표적인 서재필 등이 된 것이죠. 이상제 등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계층도 참여했죠. 뭐 백정 출신의 뭐 박성춘의 연설이라든지 시선 상인들 등등등. 지방에도 지혜가 조직이 되어 있었죠. 예, 정답은 4번인데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와 갈등 관계가 돼서 이들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강제 해산이 됐죠. 협력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 청과의 의례적 4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적 정치구조를 지향했다. 해상공고, 보부상 특권기구,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어난다. 바로 갑신정변이죠. 바로 이 급진개화파가 당시 개항과 개화정책을 펼치는 민씨 척족 세력들이 친청 4대 정책을 펼쳐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고 이들은 그 대안으로 일본을 메이지 유신을 모방을 했고 일본 군사력을 힘에 입었었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되고요. 3.1천하로 끝났죠.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책 1895년에 간행 책으로 서양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서유가 되겠죠. 그런 것을 기획물 적는 거 서유견문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이 되겠죠. 네,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다. 김윤식은 뭐 유명한 이제 뭐 청나라에 갔던 영선사가 되겠죠. 네. 25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일본은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명분으로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1912년부터 10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8년까지 추진했죠. 토지 조사령이 법적 법령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1912년에 있었죠. 그래서 기안부 신고제를 통해서 미신고 토지는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방공령은 이제 1889년 방공령 사건이 그런 것인데 방공령 자체는 이제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의해서 지방관이 곡식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령안인데 함경도 황해도에서 등지에서 흉작이 일어나자 이거를 일본으로 곡식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병식 등이 내렸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회사령은 일제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서 허가제로 실시한 것이죠. 국가총독법은 민족말살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1938년 중일전쟁의 배경 속에서 인적 물적 수사를 위한 그러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16년도 정기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관광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